자,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개의 기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6개의 기후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 지역은 어떤지 생활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나라마다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활 모습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기후,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연환경이겠죠. 기후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환경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의식주의 영향은요,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려운 말로 인문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문환경. 자, 인문환경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자, 인문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연환경과는 좀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자연을 토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런 모든 것들을 인문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 건축물들, 그리고 놀이,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낸 것, 모든 것을 다 인문환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인문환경 중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생활의 모습들은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자연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지난 시간에 러시아 지역은 자연환경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침엽수가 굉장히 많이 자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랬냐면, 냉대기후에서는, 그렇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잎이 뾰족하고 부드러운 침엽수가 자랄 수밖에 없고, 이런 침엽수가 숲을 이뤄서 침엽수림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재 펄프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줬어요? 집을 짓는, 우리가 그 러시아 전통 가옥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즈바였죠. 이즈바라는 집, 그러니까 주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주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기후의 어떤 이런 자연적인 요소, 자연 환경들은 결국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인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인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인문 환경은 사람들이 이뤄낸 모든 결과물들을 인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과부도 66쪽, 68쪽을 살펴볼게요. 자연 환경에 따라 집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한대기후 지역의 집 모양을 볼까요?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얼음으로 지어진 이글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대기후 지역입니다.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온대기후 지역에서 지중해의 가옥을 살펴볼까요? 이곳에서는 하얀색 벽으로 된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게르와 진흙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물 위에 있는 집인 수산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았다시피 기후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집의 건축물의 재료가 달라지게 되고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 한대기후에서는 날씨가 춥고 얼음과 눈이 많기 때문에 이글루라는 가옥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냉대기후에서는 주변의 침엽수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목재 펄프를 이용해서 통나무가 지어지게 됩니다. 온대기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온대기후의 지중해 그 기후의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 지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모든 온대기후가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대기후라고 해서 하얀색 벽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해안가에 살고 있고 지중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섬지역이다 보니 지중해 섬에 있는 섬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일단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지중해 지방에 하얀색이나 파란색의 어떤 그 집들이 많은데 이거는 태양광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햇살만큼 강한 원색을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근처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이 비슷하게 이런 원색의 하얀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고산지대나 이런 쪽은 이런 강한 하얀색, 파란색 원색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의 계열의 그 집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다시피 이제 어디였습니까? 건조기후는요 게르와 진흙집이라고 했는데 게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기에 따라서 건기 우기가 있어서 초원이 발달하게끔 되고 이 지난번에 배웠듯이 건기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가축들이 초원의 풀을 다 먹어서 이제 먹을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들이 발달을 했어요. 이렇게 이동식 집인 언제든지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게르가 이제 나타났고요. 또 주변의 그 건조기후 사막 같은 지역에는 흙을 구하기가 쉬워서 이런 집들의 형태가 나타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천장이 어땠어요? 평평한 모습을 이렇게 네모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열대기후는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에 집이 잠기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지면보다 높이 이렇게 다리 형태로 수상가옥으로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아랫부분은 물에 잠기고 아닌 경우는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듯 기후에 따라서 이런 자연환경은 어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건축물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자, 세계 전통의복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 지역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인데요. 자, 일단 킬트라는 옷을 통해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죠.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 형태의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옷들은 아니죠. 자, 다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좀 헐렁하고 얼굴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가리는, 이게 왜 그랬어요? 건조 지후에서 낮에는 강한 햇살을 맞고 밤에는 이런 추운 기온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란의 전통 옷인 차도르인데요. 이것은 이제 역시나 이란도 건조 기후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이슬람에서는요 이런 차도르를 통해서 그 종교적 이유를 또 드러내기도 해요. 자,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차도르는 누구만 입고 있습니까?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지금 다 여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적 이유에서 이제 타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원래는 이제 눈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는 건데요. 모자가 달린 망토 의상의 어떤 민족 의상인데 이 이슬람 무슬림들의 여성의 머리와 몸을 가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 인도의 사리는요 역시 여성들의 옷차림이고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여성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화려한 장신구에 온몸을 휘감는 이런 큰 옷을 우리가 사리라고 하는데 이 사리는요 여러분들 직사각형 천이 그냥 사리예요. 그래서 단순히 천이 빚어내는 어떤 모습 그리고 이런 화려함이 이제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바느질을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바느질을 하지 않고 거대한 천을 가지고 뭔가 옷처럼 이제 만든 거 이게 사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팔 부분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천 있죠. 천. 이 거대한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천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머리부터 쌓아서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거. 직사각형 모양의 천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제 천을 온몸에 이제 휘감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치파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이 치파오도 보면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입니까?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파오는 원래요 그 청 시대의 이 옷이고 원래 남녀의 옷을 다 치파오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들만 입고 있죠? 자, 이렇게 원피스 형태의 이렇게 몸에 붙는 이런 옷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치파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전통 의상이고 옆에는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트여져 있죠? 이것이 중국의 치파오이고요. 그리고 한복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이러한 전통 의상인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직선과 그런 곡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옛부터 이제 내려놓은 어떤 의미들이 다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아오자이가 여러분들 어때요? 그 베트남 옷입니다. 그 베트남 이제 여성들이 입는 그 옷이고요. 이제 뭐라 그러면 중국 옷과 조금 이제 또 특징은 여기 보시면 바지가 또 있어요 안에. 그래서 헐렁한 바지에 의해서 또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 우리가 특징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넘어가고요. 자, 기모노. 이 기모노는 어디의 의상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기모노는 일본의 의상이죠. 기모노는요 지금 이런 모습 일본의 전통 의복에 몸에 둘러서 입는 옷이다. 그리고 몸에 두르고 이렇게 지금 허리띠를 매죠. 이런 형태의 옷들 이런 걸 기모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 무무라고 하는데 무무라는 것은 하와이의 전통 의상이고요. 입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헐렁한 어떤 원피스 모양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밑에 있는 옷이 달라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피스 형태, 헐렁한 원피스 형태의 옷이 바로 무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레보소라는 거는 또 멕시코의 전통 의상이 되겠죠. 자,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의 어떤 여성들이 머리나 어깨를 이제 덮고 때로는 일부를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지나 자수를 한 이제 스카프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에 두를 수 있는 어떤 숄이나 장식용으로 머리나 어깨에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거. 때로는 이제 아기를 이렇게 나를 때 쓰는 용도로 쓴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초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아마 여러분들 곧 이제 군대를 갈 텐데 판초라고 하는 판초 우위 막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특징을 보세요. 이 천에다가 중앙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렇게 중앙 구멍을 뚫으니까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 수 있죠. 요 큰 천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으니까 사람이 머리를 이제 내밀 수 있죠. 요런 형태의 옷을 우리가 판초라고 하고요. 역시나 이제 중남미의 뭐 페루라고 되어 있는데 중남미의 이 전통 의상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좀 돌려보면 여러분들 판초, 레보소, 이 멕시코 중남미 지역의 천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복장을 우리가 이제 레보소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천들, 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넓게 펼쳐질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피스 형태의 이렇게 헐렁한 옷,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와이의 무무라고 합니다. 자, 기모노부터 지금 되게 굉장히 다양한 의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요, 세계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세계 전통 음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시지 하면 또 이 소시지가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또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독일 소세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스타, 이탈리아의 파스타. 이 파스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파게티와 파스타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파스타나 스파게티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파스타가 스파게티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도 뭐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된장이 있으면 거기에 강된장, 뭐 무슨 된장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처럼 조금 스파게티가 파스타보다 그 작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스타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파스타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보면 이런 면이 있는 게 있고 또 시금치로 만든 거부터 시작해서 모양, 굵기에 따라서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거. 이 펜네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모양. 트르틸리오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펜네, 그리고 로텔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파스타 모양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내리면 까넬로니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푸질리, 뭐 선생님이 이런 것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파니에리니에 되게 종류가 많다는 거. 정말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의 굵기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고요. 여기 보면 스파게티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보다 좀 더 아래 개념인 이유를 알겠죠. 파스타의 여러 종류 중에 또 스파게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왜 파스타, 스파게티 같이 쓰냐면 보통 먹는 그 종류가 이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무조건 스파게티가 파스타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많다. 여기 보면 특이한 거 있죠. 마카로니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뭐 어디에 돈가스 같은 거 시키면 이렇게 마카로니가 나오잖아요. 요게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만 이제 먹는 게 우리가 뭐예요? 마카로니인 거예요. 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요 뭐 기회로 파스타도 종류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케밥, 터키의 케밥, 여기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이미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 케밥이라는 거. 그러니까 작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건데, 이렇게 이제 붙여 놓은 걸 이런 칼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잘라내서 이걸 다른 곳에 빵에 싸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케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카레, 난, 우리 카레에 찍어 먹는 이런 밀가루로 만든 이것을 이제 화로에 구워서 찍어 먹죠. 이거를 난이라고 하고요. 딤섬, 이제 알고 있죠? 이 딤섬도 여러분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 남부의 광동 지방이라는 곳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딤섬 하면 뭐 홍콩 뭐 이런 곳, 왜 홍콩이 떠오르나요? 딤섬 하면 이 딤섬, 홍콩이 어느 지방이에요? 중국의 광동 지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요리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딤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르헉, 선생님도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허르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슨 고기냐면요, 양고기예요. 몽고 지역은 여러분들 건조 지역, 건조 기후에 그 초원 지방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징기스칸 하면 몽고 유목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초원에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데 거기서 양고기를 가지고요, 양고기, 이 고기가 양고기일 거예요. 양고기와 야채를, 감자나 이 당근 있죠? 야채를 냄비에 넣어서 찌는 거예요. 찐 요리. 자, 찐 요리로 먹는 것이 바로 허르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베트남에 여러분들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퍼라고 하는데 여기 포라고 이제 PH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면 되게 많이 이 포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쌀국수 집이구나 알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포베이, 뭐 무슨 포, 뭐 이런 것들 많은 게 다 뭐예요? 쌀국수, 베트남의 쌀국수 요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치와 비빔밥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초밥, 이제 스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날 생선이나 해산물을 밥 위에, 이제 일반 밥은 아니고 이제 간을 한 밥을 이제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먹는 종류겠죠. 초밥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전 세계로 이미 유명해진 음식입니다. 햄버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알고 있죠. 빵 사이에 패티와 양념 치즈, 그 다음에 뭐 야채를 넣어서 만든 요리고요. 타코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타코에 대해서도 요새는 좀 많이 먹게 되는데요. 뭐 안에 있는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거랑 가끔은 소시지를 넣기도 하고, 뭐 토마토, 치즈, 양파, 뭐 살사 소스, 각종 소스를 이제 해서 이렇게 바삭하게 만든 이 것을 또르띠아라고 해요. 그래서 또르띠아, 둥근 또르띠아에 고기랑 야채랑 이런 것들을 막 채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먹는, 이게 바로 타코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이걸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사도는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전통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고기냐면 쇠고기예요. 쇠고기. 그러니까 쇠고기면 소고기겠죠. 소고기를 소금을 뿌린 다음에, 이 소금을 뿌린 다음에 숯불이 밑에 있는 게 숯불이에요. 숯불에 구워서 먹는 요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그 외에도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전통복장, 케냐의 전통복장 시카, 인도의 복장 사리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누이토족의 그 전통 아노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
이누이트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뭐예요? 그 냉대 한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리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렇게 천을 두르고 있죠. 여성들이 천을 크게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리라고 하는 거고요. 인도의 시카라는 것도 이제 거대한 천을 이렇게 둘러 입고 있는 이런 복장들을 우리가 시카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요거 하나만 살펴보면, 자, 여기 지금 고산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파푸아뉴기니의 이 곳이고요. 여러분들 파푸아뉴기니 하면 어디냐면, 여기 이 적도 부근에 이제 오세아니아주 쪽에 있는 이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무슨 기후일까요?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라다 보니까 고산가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 지금 이누이트라고 얘기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누이트하고 에스키모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이 더 옳은 말일까요? 자, 이누이트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한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얘기로 인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누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이제 에스키모라고 얘기하는데,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이누이트라는 말을 할 때 에스키모라는 말보다는 뭔가 그러면 야만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누이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주변에서 네. 구하기 쉬운 석회암으로 집을 짓는다. 하얀 집은 강한 햇볕을 반사해 집안이 더워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기 보셨죠? 그리스의 아까 하얀 집은 하얀색, 파란색은 강력한 햇볕의 그 빛을, 원색의 하얀색, 파란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있지만, 햇볕을 반사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석회암으로 집을 짓는다. 네. 하얀 집은 강한 햇볕을 반사해 집안이 더워지는 것을 막아준다. 자, 주변 집안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원색의 강력한 태양빛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강렬한 색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그리고 주변 지역에 석회암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강력한 햇볕이,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얀색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고요. 케밥은 터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양고기를 작게 썰어서 구워 먹는 음식이다. 요거 설명을 했었고요. 마사이족은 색색의 장신구를 걸치고 마사이족을 상징하는 붉은색 체크 무늬의 천을 두른 화려한 옷을 입는다. 네, 붉은색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이거를 시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사리는 긴 천을 몸에 돌려서 입는 옷으로 한 장의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자, 선생님이 이제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천을 이렇게 몸에 두르는 이런 것들 인도의 사리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했고요. 나무와 천막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립 또는 분해할 수 있어 가축과 함께 자주 이동해야 하는 유목 생활에 유리하다. 이동식 집의 형태를 게르라고 했고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해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우기 때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대비해 나무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파푸아뉴기니는 열대기후에 속하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오르는 걸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보다시피 열기,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나 또 습기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이것을 고상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상가옥. 자, 그 다음 화산지대의 특성을 이용해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찜통에 고기와 채소를 넣고 수증기로 익혀내는 요리다. 자,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음식 항인데요. 선생님도 뉴질랜드 갔을 때 이 항이라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덩이를 파고 찜통에 고기나 야채를 넣은 다음에 수증기로 이렇게 익히는 요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바다 표범이나 술로 북극곰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이게 아노락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를 말린 후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반죽해 납작하게 구운 요리이다. 네, 또르띠아 타코 안에 채소나 고기를 넣고 싸서 먹는. 자,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요 48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선생님이 다 다룬 내용이고요. 자, 여기 49페이지에 보면요. 두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를 살펴보고 그 모자가 서로 다른 까닭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솜브레로 그 다음에 우산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쓰는 모자인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약간 느낌이 중남미 느낌 아닌가요? 네, 바로 멕시코입니다. 우샹카는요, 뭔가 털이 막 있는 거 보니까 추운 지역인 것 같죠? 추운 지역. 바로 러시아예요. 자, 무엇으로 모자를 만드냐면 주로 밀집 모자 알죠? 밀집이나 펠트로 만드는데요. 펠트가 뭔가 볼까요? 양털이나 짐승의 털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시킨 천. 자, 우산카 주로 동물의 털로 만들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이제 넓죠. 얼굴과 어깨까지 햇빛을 가려줄 만큼 챙이 넓은 지금 것이 특징이고 모자의 중앙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짚 모자도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자, 우샹카는요, 귀와 턱까지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귀덮개가 있고요. 털이 아주 촘촘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모자의 재료와 특징이 왜 다를까요?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힌트는 자연환경이 우리 인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결과물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또 기후에 적응하려고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만들겠잖아요. 자, 러시아는 어때요? 날씨가 추워요. 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또 이런 기후에 적응, 중남미 어떻습니까? 멕시코 같은 나라.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더워지죠.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뭐야? 우리가 기후를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또 이러한 재료들은요, 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모자의 목적이 다르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적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는데요. 의식주라기보다는 먹거리, 그리고 입을거리, 그리고 집은 조금 살펴본 건데, 의식주에 대해서 살펴본 거 다양한 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솜브레로는요, 여러분들 아까 멕시코 중남미에 판초 옷 있죠? 가운데가 뚫려있는 판초 옷에 같이 쓰는 그런 모자를 얘기하고요. 이 우산카는 추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특히 러시아의 어떤 모자인데, 그 추운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모자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요 상당히 내용이 많죠. 이런 것들 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좋고 선생님이 이제 한 내용도 좋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